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생생경매 7강입니다. 지분경매 물건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니까 지분경매를 지분을 낙찰받아요. 그 다음에 대금 납부를 안 해버립니다. 아니, 대금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입찰 보증금 해서 10% 몰수 당하지 않습니까? 대금 납부 안 하고 또 약간의 어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 역시 나중에 제가 따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분 낙찰받은 이후에 경매 취하 동의서를 어느 정도 활용하자 이거죠. 내가 일단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지분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채무자 측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면은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무슨 썸씽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보니까 낙찰 지분을 상대방한테 매각을 합니다. 이 통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이거 지분 1억에 낙찰받았는데 한 돈 1,000만 원 더 붙여가지고 1억 1,000만 원에 되사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반대로 그럼 당신 지분 있잖아. 당신 지분을 나한테 팔아라 해서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예를 들자면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낙찰 받으신 분이, 우리 6번 하니까 소송 절차에 의한 권리 행사인데, 무슨 공유물 분할 소송해가지고, 경매 신청하고,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2분의 1 지분을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나머지 당신 2분의 1 지분 있잖아. 이거 나한테 대파시오. 그래서 지분 낙찰자가 상대방 지분을 2분의 1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완전한 부동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일반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5번째 보니까 공유 부동산 전부를 가치라는 게 뭡니까? 지분 낙찰자하고 다 지분권자 아니십니까? 두 사람이서 두 손 꼭 잡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서 5번까지 쭉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지분경매의 종착역은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가지고 공유부동산을 전부 경매 붙이거나 아니면은 타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타 지분을 경매를 신청하거나, 어쨌든 6번에서 소송 절차에 의한 자기 권리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어떤 지분을 매입을 하였다 이거죠. 하였는데, 상대방에서 꿈쩍도 안 한다. 그럼 나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내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은, 1, 2, 3, 4, 5번에서 끝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안 되면 6번으로. 우리는 그 지분을 낙찰받았다 했을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한다 이거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 등 소송 절차에 의해서 지분 낙찰자의 어떤 자기 권리를 행사를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 지분 경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는 타 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매 정보지를 딱 보는 순간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타 지분권자 이 사람 우선 매수 신고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지분을 낙찰받는데 자칫 잘못하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분 투자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돈 까먹는 사람들도 제법 솔찬히 많이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지분 물건 낙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요, 본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이고 물건 소재지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소재하는 하이파크시티 일산 아이파크 5단지 아파트에는 참 깁니다. 본건이 21층에 해당됩니다. 전체 층수가 29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매정보지상에서 보시면은 아파트에다가 대지권 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전용이 19.34평 나와 있고요. 토지 건물 지분 매각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신다 그러면 항상 매각 대상물이 뭔지 그걸 확인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내 본건 같은 게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이 본건이 보면은 전체 통칭 47평형으로 불리어집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오늘이 2021년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1차 매각기일이 2021년 4월 13일이니까 입찰 13일 전이지요. 2억 2,300만 원 해가지고 이 본사건이 경매가 취하가 안 된다면 이 날짜에 아마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니까 이 본건에 47평형인데 가격 시점입니다. 이 가격 시점이 뭐냐 그러니까 감정인이 즉 채권자 이분이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면요. 법원에서는 감정인한테 감정평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감정인은 언제? 2020년 2월 4일 날 여기 현장 나간 거예요. 그러면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한 이 아파트의 전체 가격이 얼마지? 전체 가격이 아마 이제 4억 4,600만 원으로 한 평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본건이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2분의 1이 경매에 넘어왔으니까 이제 2억 2,3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 가격을 이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2월 달에 4억 4,600만 원인데 말이죠. 제가 조금 이따가 시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2021년이죠. 2021년 3월, 오늘 31일입니다. 아마 그 사이 한 1년 정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서울 및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 그런데 요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얼마 6억 9천만 원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 거래가 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 6억 9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2분의 1로 하게 되면 6억 9천만 원에 2분의 1 하니까 계산을 했는데 3억 4,500만 원. 3억 4,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2억 2,300만 원이네? 야, 이거 봐라. 실제 시세가 6억 9천만 원이라면은 절반인 3억 4,500인데 2억 2,300 같으면은 그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럼 이 날짜에 제가 볼 때 최소한도 3억 원 이상 입찰을 하셔야만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분 경매도 말입니다. 요즘 보면은 과열 현상입니다. 어떤 경우는 100% 넘게 막 낙찰돼요. 저도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립니까? 2억 2,300만 원. 이걸 기준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입찰가 결정하는 데서 가지고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있죠. 이거에 기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된다? 매각 대상 보면서 가격 시점 언제요? 감정인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가격 평가했지. 2020년 2월 달이 지금부터 1년하고 단 1개월 전이구나. 과거 가격이란 말이죠. 옛날 가격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옛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입찰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맞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재 시세가 얼마지? 이 6억 9천에서 7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7억이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절반이 3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현재 가치는 3억 5천만 원인데 과거 1년여 전에는 2억 2,300으로 평가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준해서 나름 입찰가 결정해야지. 절대로 이 낙찰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기준해서 나름대로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본건 47평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 4칸이 있고 거실, 욕실 2개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신건. 이게 신건의 경우는 임대차 권리 신고 여부는 매각일 일주일 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4월 13일이 1차 매각일인데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일주일 아직 더 됐죠. 13일 남았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클릭하더라도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때로나 봐가지고 경매 사건이 있어가지고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일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임차인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또 두 번째 이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아파트니까 현장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 동사무소 가셔가지고요 세대열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대열람도 보면요 2가지가 있습니다. 주소별 세대열람 내기 있어요. 주소 죄송합니다. 주소가 아니고 이게 도로
도로하고 집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세대 열람 내역서를 반드시 여러분들 발급 받으셔가지고 이 본 사건에 있어가지고 2016년 6월 29일자 건전항권 요것이 소멸 기준 권리니까 이거보다 먼저 권리 분석이야 유치원생들도 다 하잖아요. 이 권리 분석 몰라가지고 경매 못한다. 그건 창피스러운 겁니다. 무슨 배당표 고난이도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 어지간한 건 배당표 작성 안 해도 돼요. 굳이 뭐하러 그렇게 머리 아프게 배당표 작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배당, 이시배당, 순환배당, 흡수배당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일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2016년 6월 29일자 건전항권의 소멸 기준 권리란 말이죠. 이거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요 사건에 있어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부동산 현황 및 점유 관계 조사서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법원에서 이런 자료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민등록 등본에는 채무자, 소유자, 우모시 세대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모시,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현재 본건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다? 마음 놓는 거죠. 완전 안전빵 아닙니까? 그냥 입찰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타 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니까 본 사건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자는 우모씨 이분 남편 같아요. 이모씨 이분 부인 같은데 이분들이 각각 4분의 2, 4분의 1,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매매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 부동산 매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 지분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 지분이 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적에 이 부인은 뭡니까? 어쨌든 타지분권자지 않습니까? 타지분권자는 이분은 남편 지분에 대해서 저요 하면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 다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100%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 딱 보니까 야 물건 괜찮다 이거지요. 물건 괜찮은데 과연 타지분권자인 이모 씨가 매각기일까지 우선 매수 신고는 매각기일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매각기일 당일날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 법정에 가보니까 누가 응찰을 하였다더라 이랬을 때 집행관은 물어봅니다. 본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공유자 이모 씨 나오셨나요? 네. 그럼 우선 매수 할게요. 그러면 예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일단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물건 참 노리고 있는데 째려보고 있잖아요. 노리고 있는데 와 누가 가져가 버린다면 정말 허탈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 같은 경우는 과연 우선 매수 권리를 누가 타지분권자가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대해서 개략적이나 어떤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얼굴을 보시니까 얼굴 아닙니다. 건전항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채무자 이모씨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이분. 그러면 이 건전항권은 말이죠.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한 건전항권입니다. 전부에 대한 건전항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이모씨는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 채무자의 지위. 칠판에서 제가 개략적으로도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대법원 사건 번호를 제가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9-1302 결정 사건이고요. 또 민사 집행 이 법 조문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적어드릴게요. 민사 집행법 121조 제2호하고 민사 집행 규칙 제59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121조 제2호를 보게 되면요.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민사집행규칙 59조를 보게 되면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누구냐니까 당해 경매 부동산의 채무자 또 그 당해 경매 부동산을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 진행시키는 집행관 있지 않습니까? 집행관 또 당해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감정인 이 사람들은요 매수 신청 금지 입찰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법원 2009-1302 결정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어떤 입찰을 한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그런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채무자 같은 경우는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없다. 입찰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여기 보시니까 얼굴상에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분은 직무자죠. 이분이에요. 그럼 남편 지분이 경매 진행되더라도 저요하고 이런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또 하나 더, 두 번째, 우리가 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전하게 낙찰받아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러했을 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에는 타 지분권자를 우리가 한마디로 째려보자. 자, 남편 지분이 경매 진행 중입니다. 타 지분권자 누굽니까? 이모 씨 부인이죠, 그죠? 이 사람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등의 이런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 유무를 확인하자. 이런 권리가 있으면 우리 투자자는 안전해요. 마음 놔도 됩니다. 근데 요 사건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저당권 해가지고 말이죠. 이모 씨 지분에 대해서도 이 저당권의 건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이모 씨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이러했을 경우는요. 이런 분들은 소위 장난, 농간을 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얼구상에 이런 저당권이 없고 또 갑구상에다 보니까 가압류 등 이런 권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상대방은 어떤 자기 권리를 가지고 소위 쪼개기식 해서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고, 실제 저도 이제 그런 사례를 한 몇 건 정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제가 나중에 이건 지분 경매는 하루아침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부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종현 경매TV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그죠? 좋아요, 알림 신청을 꼭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영상물을 아마 제가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하루 내지 이틀에 한 건 정도의 영상분은 꼭꼭 제가 올려드릴 그런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종현 경매 TV를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 같은 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타지분권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그런 자격이 없다. 또 두 번째, 타지분권자에 대한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타지분권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물건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차 매각기일 당일날 현재 1차 매각기일 당일날 최저 매각 금액 대비 현재 시세하고 월등한 차이가 난다면요. 시세에 준해가지고 1차 매각기일에 입찰 들어가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하여서 제가 이 강의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지분 낙찰 받아가 상대방한테 내 지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지분을 내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둘이서 같이 손잡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이 부동산 전부를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도 저도 안 된다 하더라 그러면 해가지고 공유물권을 소송해서 너랑 나랑 한판 씨름해보자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한다. 지분 경매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이 이제 매매 가격 해가지고요. 덕이동 하이파크 시티 일산 I 해서 47평형입니다. 47평형인데 보시니까 이제 6억 9,400만 원으로 최근에 두 건이 거래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보니까 약간 상승됐다가 조금 침체됐다가 다시 이렇게 급하게 또 상승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침체 국면은 오지는 않을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면서 실제 거래된 사례입니다. 2021년 1월 28일자 7억 1천만 원, 2021년 1월 달에 6억 7,800만 원 해서 4층, 9층, 이번 건은 21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층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한 7억,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7억 정도면은 어떤 거래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현장 가셔야 됩니다. 제 말씀만 믿고 입찰 들어가시면 안 돼요. 현장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거 현재 팔아고 한다? 그럼 반뚝 자르면 4억이잖아요. 그죠? 4억에 준하는 금액을 입찰가 써셔야 돼요. 지분 경매니까 지분 경매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보통 그 시세 대비해서 한 60 내지 70%대 선에서 낙찰 받곤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7강을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